오늘의 이제 마지막 세션,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접속하신 걸 봐서 아마 R&D를 할 때 어떻게 특허를 잘 하는 마지막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조남식 전문위원입니다. 저희 기관은 특허청 산하기관이고요. 그러니까 산하기관이고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인공지능 분야를 하기 전에 사실 IP R&D 사업이 어떤 건지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이 접하신 분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돼요? 안 되네. 네. 이걸 해주군요. 네. 그래서 말씀드릴 차례는 IP R&D 사업의 목적, 그 다음에 IP R&D 진행 과정,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이제 인공지능 분야가 이제 특허에서도 저희 나라에서 2016년부터 많이 추론이 되고 있다라고 했고, 저희 쪽에 이제 IP R&D 사업을 들어오는 기업 중에 인공지능 분야가 제가 보기에는 올해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이 돼야지만 저희 쪽에 이제 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좀 들어왔는데, 제가 실제로 했던 사례들을 또 기업 비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공개할 수는 없고 어떤 것들을 하고 있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 R&D 사업의 목적입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연구 개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열심히 이제 연구들을 하십니다. 그럴 때 보게 되면 저희가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맨 땅에 헤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했던 것들을 결과들을 갖다가 먼저 우리가 선행적으로 검토한다라고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특허라는 것들을 갖다가 보지 않고서 나중에 다 개발하고 나니까 나중에 가게 되면 제품이 완성이 됐어요. 설계 변경하기 힘들거든요. 그 상황에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개발한 것들이 이미 특허 나와 있었네. 그렇다고 하면 특허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것들을 개발하기 전에 먼저 기술적으로 특허들 입장에서 좀 살펴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기술 개발하는 것들을 좀 시간도 좀 단축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 가가지고는 특허 분쟁도 좀 막아보자라는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IP R&D 사업이 시작이 된 거는 특허청에서 2008년, 2009년도에 시범 사업을 하다가 지금 제가 속해 있는 2010년부터 이제 이관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집 지을 때 그냥 마구 짓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도면 설계를 가지고서 짓는 것처럼 과거에는 R&D를 먼저 하고 나서 IP는 그래 부산물이지 라는 거에 좀 치중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IP를 가지고 먼저 뭔가 조금 R&D 할 때도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효율적으로 R&D 사업도 구축을 하고 그 IP를 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이렇게 많이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 개발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문제 있었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지적권이 어떤 건지, 남들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IP R&D 진행 과정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저희 기관이 있고요. 저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이제 하고요. 과제를 총괄하고요. 제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특허 사무소, 특허 분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특허 사무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특허 분석한 사무소들이 특허 분석들을 하고 실제로 그러면은 엔지니어는 뭐 하는 사람들이죠? 엔지니어는 기술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제라면 상세히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특허들을 보아하고서 같이 리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아이디어는 엔지니어들이 내는 거거든요. 그 기술 분야의 전문가는 이 특허 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엔지니어 그것들을 내시고 그것들을 갖다가 어떤 의견들을 저희가 이제 신축 분석을 매주마다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 의견을 주시고 디렉션을 주는 것들을 엔지니어 분들이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참여하고 신규 IP 같은 경우도
내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드리고 조금 많이 이제 다른 그런 특허 문헌을 본 입장에서 저희가 이제 그 자문 좀 보태주는 역할을 하는 게 특허사무소 또 저희 역할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볼 때 한 20주를 합니다. 20주. 이제 물론 12주짜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로멀하게 생각하는 20주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그 기업들에 대한 기술을 알아야 되겠죠. 기술들, 그 다음에 니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원할 때 니즈들을 갖다가 바로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업들이라든가 연구소에서 잘못 알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기 전에 그 자사 분석, 자사 가지고 있는 특허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경쟁사들 위주로 이제 좀 많이 봅니다. 두 번째 목적이죠. 저희가 아무리 그쪽에 엔지니어만큼 기술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경쟁사에서 얘기해 주신 것들은 되게 유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들을 갖다가 잘 이해함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이제 어떤 요 기업 니즈, 경쟁사들 상을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착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찾아가지고 킥오프 한다고 해서 바로 딱 목표가 설정이 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들어가서 어떤 그 환경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번에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중점적으로 이제 특허 동향을 그 분야의 관심 특허 있는 것들을 쭉 살펴가 가지고 한 15주쯤 정도 저희가 가고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어떤 뒤쪽에 IP R&D 전략해 가지고 활용 특허, 그 다음에 차별화, 독자 기술 확보 방안, 분쟁, 이것들을 또 지금 제가 여러 개 다 써놨지만 이것들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강약은 좀 갑니다. 어떤 데 같은 경우는 그 특허 분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또 특허 출원을 좀 많이 하시고 싶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 좀 달라지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보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 분석을 초창기에 좀 많이 가져가고 있고요. 이것들을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특허 분석 대상이 어느 거다라고 이제 설정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테크트리를 정하고 이 테크트리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IPR에대해서 보는 거는 특허 맵에 대한 그런 넓은 범위가 아닙니다. 넓은 범위를 하지 않고 기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좀 좁혀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유효 특허들을 뽑아내고 주요 특허들을 발굴하고 그것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어떤 R&D라든가 핵심 특허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별개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것들을 환경 분석들을 하고요. 그러니까 자사 분석도 저희가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사실 기업이라든가 연구소에서 이제 그 분들이 출원할 때는 열심히 이제 그 검토를 하시지만 사실 그 중간 과정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등록 특허의 청구 범위가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사실 드물거든요. 그래서 출원은 이렇게 했지만 지금 권리는 어떻게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떠한 스테이터스라는 것들을 또 살펴드리는 것도 또 저희가 보기에는 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사 분석도 열심히 합니다. 같이 이제 리뷰합니다. 시장 분석, 경쟁사 분석. 예,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논문도 같이 봅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그 앞에서도 계속 쭉 설명하고 제가 뒤에도 보겠지만 AI 분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기술 베이스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AI 쪽에서는. 그래서 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렇게 특허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이렇게만 써놓은 게 아니라 실제 내용들이 갖다 다 끄집어 봅니다. 당시의 특허들이 뭘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 가지고 있고, 예, 그래서 어떤 분야를 해야 될지, 뭐 경쟁사 기업할 때도 이런 식으로 뭐 관련된 것들을 조사를 하고 특허 내용들, 뭐 논문들도 다 조사를 수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 뭐 이거 꼭 스와트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면 이제 익숙하신 방식이 스와트 방식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이번에는 뭘 해야 되겠다라고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지 그냥 그 기업이 들고 와가지고 뭐 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일단 그분들의 관심사니까 그거는 귀담아 듣지만 그게 맞았다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고 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할 때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특허를 잡아가지고 기술 검토를 합니다. 기술을 검토를 할 때 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물론 이제 특허 사무소가 이제 어떤 1차 노이즈 것까지는 하지만 실제로 관심이 기술 관련 검토 사항은 나한테 관심 있는 기업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참여 기업하고 같이 이제 이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갑니다. 모집단에서 한 다음에 유효 특허 여기까지는 보통 특허 사무소에서 해가지고 오고요. 이거를 뭐 몇만 건 나오는 거 가지고 인쇄형 보고 절대 안 해주시거든요. 한 1000단위 500단위로 들어왔을 때 이제 같이 좀 보면서 리뷰 작업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뽑아내는 A, B급 분류하는 작업들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간단한 거 먼저 보여드리고 이 기술 분야 맞냐라고 보여드리고 그거 맞다라고 하면은 좀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또 상세하게 기술적으로 일단은 권리적으로 아무리 넓고 좋아도 내가 하는 기술 분야랑 안 맞게 되면 그 의미 없는 특허거든요. 제가 그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무리 좋은 특허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이제 저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제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같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권리적으로 이제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침해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특허맵 많이 보셨던 그 정량 분석도 하는데 많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굳이 이거는 필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제 뭐 하는데 뭐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닌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 뭐 기술 흐름도 같은 것들은 제외하고 이제 뭐 이게 이제 제가 하나 이제 가져온 샘플이거든요. 제가 실제로 이제 실제로 분석을 할 때 어떤 특허 내용들을 갖다가 보게 되면 관련 도면이라고 이제 특허에 보게 된 대표 도면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이제 출원할 때 지정을 하지만 근데 그 대표 도면이 실제 기술을 담고 있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맞는 걸 찾아오게 하고 요약하고요. 보면서 어떤 특허 사무소에서 의견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거든요. 같이 검토하면서 특허 사무소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하고 그다음에 목적 효과는 사실은 이제 한국 일본에서는 이제 목적 효과 내용들이 이제 잘 드러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혼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업들하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엔지니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리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같이 읽어보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을 해가지고 보다 보게 되면 또 아이디어 나오겠죠. 이제 조금 이런 거 좀 바꿨으면 좋겠네. 그런 아이디어 의견들도 이제 시드로 삼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합니다. 우리들이 뭐 이건 지나가 있습니다. 대응 전략 프로세스는 일반적인 것들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은 특허란 도대체 뭐냐. 좋은 특허라는 게 막 원천 기술 물론 원천 기술 하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천 기술 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특허를 안 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R&D 부산물로 이제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는 게 좀 중요하다. 이게 이제 선도 경쟁 특허들입니다. 이 특허들을 쭉 보다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쭉 보다 보면 다음에 얘네들이 뭘 낼 것 같다라는 방향에 쓰거든요. 그러면 그 특허들을 갖다가 좀 내놓게 되면은 이 특허를 내놓는 이유는 그럽니다. 그들도 쓸 수밖에 없는 특허들을 내놓는다고 그러면은 그들이 만약에 특허 분쟁 어떤 경고장이 날라왔을 때 우리도 너희도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특허를 가지고 있네라고 해가지고 크로스 라이센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필요한 거고 그렇지만 우리 제품 개발하고 있는 내야겠죠. 그다음에 또 조금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우리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뒤따라오는 애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무조건 최신 기술만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거에 대해서 그 공격 가능한 포인트들이 그 선도주자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애들도 보호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발 경쟁사 공격력 특허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앞에 가는 놈만 쫓아가는 특허도 필요하지만 후발 주자 내 뒤에 이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거였어요. 과거에는 이제 저희가 할 때 중국 기업들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우리를 그 카피하고 이제 막 하는데 우리는 그냥 생각 없이 우리는 다 일반적이여라고 생각하고 지나치지만 중국 기업들은 후발 주자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뭔가 조금 얘네들 그 뭐 대량 생산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제품 우리 것도 보호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특허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이제 인공지능 분야 사례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사실 뭐 이건 사실 여기 보게 되면 이 교수님이 저 지도 교수님이거든요. 홍대식 교수님이. 지금은 그 통신 쪽에서 이제 알아주는 교수님인데 사실 그 저희 교수님이 그 퍼주에서 그 뉴럴 네트워크 쪽으로 해가지고 학위를 받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통신방에 들어갔는데 인공지능 해가지고 석사 때까지만 딱 하고 그다음부터 통신으로 들어섰는데 여기 보게 되면 뭐 이제 잘렸네요.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1956년에 다트머스 학회에 있었고 이게 지금 잘렸는데 보게 되면은 1970년대 이 초창기도 뭐랬냐면 곧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안 됐다라는 거군요. 그 다음에 1980년대에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그 AI라고 했을 때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엑스퍼트 시스템을 갖다가 저희가 AI로 많이 불렀고요. 그렇지만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호필드, 백프로파게이션,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들이 다 이미 이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987년도 근데 저희 교수님이 이제 요때쯤 가서 이제 미국에서 학위를 접하시고 오셔가지고 요때쯤 와가지고 하자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다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 2012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되고 있죠. 이게 근거이 되는 거에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뽑은 이슈는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토 대학이 사실은 그 지금 인공지능에서도 보게 되면 저희 뭐 LG전자가 삼성전자도 토론토 지역에 많이 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얘네들이 그 이미지 처리 센터에서 딥러닝이라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얘네가 우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그 어떤 그 인지 능력을 할 때 15% 정도 됐는데 얘네들이 한 25% 돼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 2012년도에 이제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대단하고 생각하는 구글 알파고를 한번 볼게요. 이게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그 노트북이라는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CPU 1920개가 물렸고요. GPU 280개 클라우드 서버에 물려가지고 인간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보여준 거지 사실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뭐 딥러닝 1110단계인데요. 제가 그 공부를 할 때는 한 3단계였습니다. 뭐 이런 분야에서 이제 AI 쪽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그 네이버에서 보여준 산업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그 스타트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느 쪽에서 지금 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머신러닝 쪽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쪽에서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이제 이런 쪽에서는 조금 97년에 비해 가지고 국내에서 보게 되면은 조금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뭐
쟁탈전은 뭐 다 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제라 했던 것들은 다 올해 다 헬스케어 분야였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였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보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관련 문헌 찾을 때 특허들 논문들을 같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가려가 죄송하긴 한데 어떤 분야의 경쟁사들을 찾으면서 특허들 논문들이 뭐 있는가를 보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이제 그 용도가 어디에 쓰느냐 그다음에 추정 모델은 그러니까 모델은 뭘 썼냐 CNN을 썼냐 뭐 이런 거 파라미터를 저는 제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걸 할 때 어떤 파라미터들을 갖다가 써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자사 특허 분석을 통해 가지고 한 다음에 얘네들의 기술들을 갖다가 다 나열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우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이렇게 계속 포지셔닝 맵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쟤네들을 팔로우하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에 힘을 써야 되는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 분류, 아이디어들, 기술별 피처들을 다 도출을 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많이 가렸지만 이 회사도 사실 특허가 어느 정도 있죠. 지금 상당히 많아 보이죠. 이렇게 있는데 어디가 부족을 하고 어느 쪽으로 나가야 되고 현재 스테이터스 이걸 하고 향후에는 자기 기술 가진 거 가지고서 봤을 때 또 뭐가 더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저희가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R&D 프로세스를 갖다가 정립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것들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들을 갖다가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여기 1번이라고 했죠. 1번 항목에 관련돼 가지고 뭔가 관련된 뭐 시장의 니즈라든가 특허를 봤을 때 의미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프로세스 1, 2, 3, 4가 있으면 각 하나씩 다 끊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해요. 못 보여드렸어요. 또 기업 비밀 사항이 있기 때문에 뭐 아까쯤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기 특허 삼아서 상당히 전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이렇게 용도 추적 파라미터 아까쯤이랑 좀 다른 데예요. 이걸 다 뽑았어요. 어느 특허에 뭐가 나와 있고 뭐가 나와 있는 걸 해가지고 실제로 그래서 예, 다 뽑아가지고 우리 뭐 써야 될지 피처 뭐 쓰는 게 합리적일지 되게 다양하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특허청에서 설명해 준 것처럼 뭐 써야 한다라고는 했지만 효과들은 좀 잘 기재 안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래도 뭐를 쓰는 게 합당한지 예, 그런 것들을 예, 좀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볼 때 처음에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요. 또 보고 또 3차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오고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은 예, 이렇게 제공을 하고 예, 아이디어 해가지고 예, 뭐 신규 아이디어 가정은 뭐 일반적으로 저희가 쓰는 방법과 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 시간상 이제 마지막인데 혹시 패널이나 이쪽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네. 여기 보면 네. 마지막 질문이니까 좀 짧게 네. 좀, 여기에 지금 네. 저 봤을 때 예. 여기서 IP R&D를 하고 나서 결론이 뭡니까? 그래서 아니 어떤 그러니까 그 결론은 다 다르죠. 이제 여기서 이 사례에서 요 네. 사례에서요. 뭐 요거가 뭐가 네. 있는데 제 생각에는 주요 파라미터죠. 이 예. 핵심 특허들을 분석하고 주요 특허의 피처가 예. 그래서 이제 이거죠. 이제 여기에서는 어떤 방식을 쓸 때는 요 피처를 쓰는 게 대부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피처를 한다 해가지고 특허에 다 나오진 않습니다. 사실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특허청 서기관님께서 이게 지금 또 전처리하는 과정도 또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파라미터를 쓰더라도 이 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또 따로 정리를 합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근데 퓨처를 뽑고 뭐 예. 결론이 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이 이 스타트업 퓨처를 쓰세요. 이렇게 조언해 주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피처들을 사용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스타트업이 처음에 들고 왔을 때 자기네 생각하는 피처들이 이 정도까지였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아 우리가 이것들을 고려할 수도 있구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피처들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가 뭐 그렇게 그 R&D 방향을 예, 정립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박수로 해서 두 번째 세션도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